자, 그 당시에 상비군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0만 원. 그럼 기사 월급이 얼마 되냐? 그것도 많이 틀린데 보통 1,500만 원이더라고요. 상비군 한 명한테 월급이 100만 원인데 어떻게 돼요? 1,500만 원. 기사는. 그러면 얘네들이 저기 상비군 15명의 그 전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나요? 생각을 해봐. 기사 한 명이 상비군 15명의 그 몫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 특히 수성전에서는 그게 확실히 뜨잖아.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사들이 말 타고 밖에 나서 이렇게 못해. 수성전에서는 성을 지켜야 돼. 그럼 기사들도 똑같이 성에서 지켜. 성에서 지켜서. 성에서 지키면, 자, 기사 한 명이 성에서 지키는 거고, 장참을 든 상비군이 성 위에서 15명이 지키는 거고, 게임이 될까요? 전투력이? 게임이 안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비군을 많이 둬서 초기에. 근데 나중에 어떻게 냐 기사 수가 늘어나고 상비군 수가 줄어들어. 그게 왜 그러냐? 나중에 기사는 기본적으로 내가 귀족 신분이야. 근데 나중에 귀족들의 애를 많이 나. 그럼 귀족의 그 가문의 그 재산하고 토지를 상속을 누가 하거든. 그것도 장자가 다 몰빵해서 받아. 그럼 나머지 둘째, 셋째, 넷째는 뭐야? 가문의 그 토지나 그 재산을 장자가 다 받았는데 둘째, 셋째, 넷째는 뭐야? 거의 못 받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만만한 게 어디야? 기사단에 들어가는 거야. 그때 상황이 그래. 근데 귀족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기사단 숫자는, 그러니까 난 어떻게냐? 귀족 자제들 일자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냐? 기사수를 늘려. 기사수를 늘려. 근데 기사수를 늘리니까 어떠냐? 얘네들이 한 달 월급이 1,500만 원이야. 근데 국방비가 어떻게 되냐? 국방비가 딱 정해져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 기사수가 늘어난 만큼 어떻게, 기사 한 명이 늘어난 만큼 어떻게 돼요? 상비군 15명을 줄여야 돼. 그죠? 나중에 이것 때문에 공국들이 많이 망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 귀족 기사화가 되면서 용병들한테 더 의존을 많이 하네. 공국들이. 아니, 그러면 상비군은 어떻게, 보통 예전에 성을 방어를 해야 돼. 나라를 방어하려면 성을 방어를 해야 돼. 나라가 크면 그 성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어. 높은 언덕이다, 보통 중세 성들. 그죠? 그럼 나라가 큰 데는 여기저기 몇 개가 있고, 나라가 적은 데는 어떻게 냐 한 개 정도 있어. 한 개 정도에서 한 개 정도가 있어. 그럼 사이즈 나왔죠? 자, 그 성 하나 하려면 일개 대대병력이 필요해. 근데 일개 대대병력 상비군도 없는데 그나마 그것까지 다 수령하네. 네. 그 귀족 자제들 일자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사수를 줄여. 그리고 상비군을 줄여버린 거야. 상비군을 또 줄인 이유가 있어. 나중에 상비군 애들이 전역을 해. 그럼 오갈 데가 없어.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냐? 민심을 선동해가지고 나라를 엎어버려. 나중에 상비군 애들이 힘이 없어. 딱 나이가, 예전에는 나이가 있어. 23살이야. 23살 넘으면 창으로 찌를 힘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 잘라. 23살 정도 같아. 창으로 찌를 힘이 없어. 23살 정도 같아. 그럼 잘라. 그럼 얘네들이 갑자기 자르면 처자식이 있을 거 아니야. 매개 살려야 할 거 아니야. 봉급이 안 나와. 그렇다고 내가 뭐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 지을지도 몰라. 그럼 얘네들이 뭘 생각을 하냐? 국가에 대한, 나를 갖다가 저기 버린 이 국가에 대한 분노가 끓어올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역적질 하는 거야. 역적질을 해. 진짜야. 그럼 나중에 얘네들 어떻게 하냐? 예전에 그 비발디 바다인가? 비발디 바다. 비발디 바다라는 그 음악이 있어. 거기에 가사 보면 그 시대를 정확히 한 거.
비발디 바다에 보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기사단들이 어떻게 돼요? 다 저기 예루살렘으로 다 원정을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국에 우리 왕실을 보호해줄 군대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예전에 상비군이나 그 잘린 애들이 어떻게 되냐? 시민들을 선동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돼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군주애를 잡아가지고 모가지를 잘라서 어떻게 돼? 모가지를 갖다가 음반리에다가 오려를 하고. 이게 비발디 바다 하나는 그 가사가 기가 막혀. 그게 그때 상황이야. 그거 보면 정확히다. 나를 보호해줄 그 카톨릭의 기사단 애들이 다 예루살렘에 가 있어서 시민분들이 해가지고 나를 감옥에 갇히고 어때 나를 죽이려고 운방제에다 올리려고 한다. 요게 그 내용이야. 이게 시민군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잘려가지고 뭐 국가에 대한 나는 어때 불만이 많은 거야. 불만이 많아. 상비군 애로도 평생 군인으로 살았어. 근데 내 처자식을 있는데 먹여 살려야 돼. 근데 내가 23살 내가 힘없다고 잘랐어. 봉급이 안 나와. 내 처자식이 뭐야 군모. 내가 장사를 할 줄도 모르고 기술도 없고 뭐 농사할 질지도 모르고 농사할 질 땅도 없어. 그럼 어떠냐? 거지 되는 거야. 거지 같아. 거지야. 그럼 어떠냐? 싸움을 잘해. 싸울 줄은 알고 전술에 대해서 좀 알아.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나라를 갖다 엎어버리는 거야. 저 같은 나라 내가 엎어버리겠다. 진짜 엎어버려. 그래서 폭동 밀란이 일어나. 폭동 밀란. 공국시대 때 폭동 밀란이 안에서 내전 같은 게 안 그래도 나라도 유명해. 우리나라 도단이 군단이 존나게 쪼만한데 그 안에서 내전이 또 일어나. 왜? 나라를 다스릴 줄 몰라서. 그러니까 공국시대 때 그 왕들이 나라를 다스릴 줄 몰라. 역사가 그래.